앞서 축제 소식도 좀 알아봤지만은 날도 선선해지고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네. 이제 산이나 들로 떠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철이 되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주의할 점도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을 야외에서 지켜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평소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선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단풍 보러나 산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가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운동이나 복장, 점검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을철 되면은 아무래도 보온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죠. 야외에 나가실 때 특별히 더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등산하실 때는 조금 따뜻한 옷 챙기시고요. 여벌옷도 챙기셔서 땀에 젖거나 했을 때 좀 갈아입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낙엽 떨어져서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 스틱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등산화 같은 거 착용하시면 넘어지는 사고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는 좀 몸을 간단히 풀어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텐데요. 관절에 무리가 가는 목이나 허리, 무릎, 발목 이런 네. 쪽 중심으로 해서 15분 정도 준비 운동하고 출발하시면 조금 안전하게 산행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영할 때 물에 들어갈 때 준비 운동 하잖아요. 산에 갈 때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산에 익숙한 분들도 자칫 무리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몇 가지 위험한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길을 잃거나 뭐 조난 당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조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예정된 시간 내에 산에서 되돌아오지 못할 때 우리 조난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이유는 사실은 무리해서 욕심부려서 산행을 좀 진행하셨거나 아니면 주변 정보가 좀 미흡한데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나 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산행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일행이 있으시다면 가장 체력이 약하신 분 기준으로 이 시간 잡으시면 거리 산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 되돌아가시는 것이 좋은데 그 내가 있는 위치나 방향을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요즘에는 이제 나침반 같은 거 가지고 가시지 못하더라도 휴대전화에 그런 방향 기능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조금 위치나 방향을 좀 설정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마저도 안 된다, 어렵다 하시면은 사실은 전파가 잘 터지지 않는 그 음영지역이라고 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서는 사실은 그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구조를 요청드렸을 때 위치 파악을 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배터리를 아끼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면 판단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그 산행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해가 떨어지기 2시간 전쯤까지는 하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갑자기 산행 중에 그 신체에 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기온이 뚝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호흡곤란 증세는 사실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산행을 중단하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확장제 같은 거 가지고 가셨다가 좀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빨리 요청하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하시는 것이 좋겠고, 보통은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35도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우리가 저체온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겨울철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땀에 옷이 젖거나 하면 바람이 불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탈진 오면 이런 게 더 심화되니까요. 조금 수분도 좀 보충해 주시고 탄수화물 같은 거 중간중간 드셔가지고 체력을 좀 끌어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체온증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뱀에 물리거나 뭐 벌에 쏘이거나 이런 상황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뭐 병원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뱀에 물렸을 때 뭐 응급처치 방법 그 소개되는 것들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이거는 정말로 보조적인 것이고요. 그것을 하다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벌에 쏘이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산행 중에는 음료 같은 거 마시게 되잖아요. 네네. 캔이나 병음료 이렇게 뚜껑 열어두시면 사실은 그 안으로 그 벌이 들어갈 수가 달아서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달달해서. 그런데 사실 벌에 쏘였을 때는 다른 부위보다도 입안이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그것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럴 수 굉장히 있겠네요. 위험하니까요. 네. 꼭 뚜껑 덮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벌이 들어갔는데 그걸 마신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가을철에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사 같은 게 있는데요. 바로 쯔쯔가무시병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증상인데요. 산에 갈 때도 그렇고 잔디밭에 앉을 때도 그렇고 가을엔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면서요. 네, 이게 아무래도 진드기가 몸에 붙어서 그것에 물리게 되면 이제 네. 걸리게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뭐 가을 겨울철에는 당연히 긴팔 입으시겠지만 손이나 목덜미 같은 곳들 노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 집에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꼭 세탁하시고 또 몸을 깨끗하게 또 샤워하시고 이런 것들 통해서 좀 피하실 수가 있겠고 네. 풀밭에는 가급적 바로 앉거나 하지 않으시는 네. 것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 또 특히나 가을 산행에 가면요. 나물들이나 버섯이 많이 보입니다. 맞아요. 이런 걸 또 그냥 막 채취해가지고 먹으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가을철이 이렇게 야생버섯 많이 나는 시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 채집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잘 모른다 싶으면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꼭 뜯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혹시나 모르고 드셨다면 이제 구토 증상, 뭐 설사 증상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으니까 드시고 남은 거 병원에 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고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서 조금 빨리 치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는 지역 축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야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기예보 이런 걸 좀 미리 알고 가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가을철은 일단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네, 야외 활동을 네.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좀 면역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건조한 곳들이 바닷가보다는 아무래도 내륙이 좀 더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지역들이 다 그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아침, 저녁 요즘 낮과 기온차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외부 온도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면 네, 신체가 적응하는데 좀 무리가 따르게 되잖아요. 면역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네. 높고 네. 기관지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혈압이 상승한다든가 하는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보온에 우선 가장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사람들 많이 모일 때는 안전상 이런 거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되잖아요. 네. 얼마 전에 해외 축구장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났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즐거운 축제를 위해서 꼭 이런 안전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네, 축제에 참여하셨을 때 특히 이제 공연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차례 좀 잘 지키시고 안전요원들의 지시에 좀 따라주시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 공연장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네. 그 구조물이 좀 높으면 그쪽에 이제 올라가서 잘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조물은 사실은 그렇게 단단하게 지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시거나 하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야외에서 혹시 이제 야간에 축제 같은 데 참여하시다 보면 천막 쳐놓은 줄에 이제 고정하는 끈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이제 안전사고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폭죽이라든지 뭐 화재 위험도 생길 수가 네.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위험물 같은 것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같이 함께 즐기다 보면은
네,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찾는다는 방송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아이와 함께 찾았을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 아무래도 잃어버리실까 봐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일이기는 한데 부모도 아이도 조금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리 자녀와 좀 약속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약속?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만히 기다리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도 당황하지 않고 되돌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부모님 성함이라든가 연락처 같은 거 정도를 이제 외우게 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도 조금 덜 당황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역 축제나 뭐 해수욕장 같이 붐비는 장소에서 스마트 워치처럼 패치를 나누어 주면서 위치를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축제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 약속 정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캠핑족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게 되면 날이 좀 추워져요. 그래서 난방용품들 사용하는데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지. 네, 겨울철 사고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실제로는 캠핑장 사고 대부분이 이런 화재 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관련된 난방용품과 관련해서 가스 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불은 당연히 피우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이 난로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실 때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사에 안전한지 안전장치는 잘 작동하는지 넘어졌을 때 제대로 소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가스 중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부 공기는 수시로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수면 중에는 이런 거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것들을 같이 이용하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용 경보기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실내에서 가스 누출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준비하시면 좋겠고 또한 화재 사고 같은 것들 예상외로 텐트 안에서 불 피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절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운다고요?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불길이 확 번집니다. 삽시간에.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뭐 구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보다도 텐트 안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가을이 짧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날도 추워지고 하면 이런 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산에서 뱀을 만나게 되는 경우인데 너무나 당황스럽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벌도 벌이지만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등산로 바깥쪽으로는 가급적 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숲을 쪽으로 가시면 아무래도 위험한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은 뱀도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는 사실은 않는다고는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위험성은 남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변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고 혹시나 이제 뱀에 물리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공격했던 곳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그 위치를 조금 벗어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을철 야외 활동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참조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체를 보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야외에 나가신다면 안전수칙 같은 거 꼭 지키셨다가 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 기분이 조금 좋으시겠지만 과도한 음주는 좀 피하셔야 안전사고로부터도 안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방법들 잘 좀 기억해 뒀다가 안전하게 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를 하는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성환 리포터 오늘 두 가지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이 있습니다. 단감과 홍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참 맛있잖아요. 근데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감에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과에 무려 17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를 풍부해서 피부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 또 중성 지방도 억제하고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 단감, 홍시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네, 단감과 홍시 가을에 많이 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